12월 첫째 주 굉장한 상승 랠리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던 주식시장입니다. 10만 전자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7만 전자를 넘어서 올해 안에 뭐 8만 전자를 넘고 증권사에서 목표가로 제시가 되었던 뭐 8만원 후반대, 9만원대까지 가능할지 안 할지,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할 때 도움되는 지표들, 수익률을 더 끌어올릴 수 있을까, 그런 투자 방법. 코스피가 2700포인트 가는데 제일 영향력이 컸던 업종은 어딜까요? 종목은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시총이 삼성전자 우선주 합쳐서 지금 20%대니까 전기전자 쪽에 보면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SK 하이닉스 이 세 개 종목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중이 크다 보니까 34.2%로 전기전자 업종인데 그 중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또 삼성전자 우선주 이렇게 있기 때문에 12월 첫째 주 상승 랠리 보셨죠? 삼성전자하고 우선주, SK 하이닉스가 달리면 우리나라 코스피가 달릴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가 달릴 때 최고의 수혜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삼성전자 우선주겠죠. 삼성전자가 달리면 삼성전자 우선주는 거의 뭐 커플링돼서 달리는 거죠. 보통주 우선주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삼성전자 우선주가 삼성전자 이렇게 보통주보다 신고가를 더 빨리 냈습니다. 더 강합니다. 삼성전자만 볼 것이 아니고 삼성전자 우선주.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를 뭐 나눠서 산다 그것보다는 두 개 중에 한 종목만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가 방송에서 급락하는 시점 아시죠? 이런 시점, 여기 시점에서 삼성전자가 여기 상승할 때 만들었던 상승 갭을 메우면 과감하게 삼성전자 우선주를 매수를 하겠다. 흐름을 보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조금 비슷한 흐름을 보였죠. 여기 이 부분에서는 삼성전자는 이렇게 좀 천천히 우상향을 하고 조금 급등이 나왔는데, 이 구간에서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좀 더 힘들었습니다. 단기간에 빨리 이 전고점을 깨면서 신고가를 갱신을 해버렸습니다. 이 구간 개미 투자자분들이 SK 하이닉스에 좀 많이 몰려가 있었죠. 이런 구간 개미 투자자분들이 가격 조정은 잘 견딥니다. 시간을 들여야 하는 기간 조정은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력들이 SK 하이닉스를 올려주지 않았죠. 이런 구간에서 전고점을 넘지 못하고 이런 구간에서 하락을 하니까, 던져버리니까 바로 받아서 올려버렸죠. 이런 구간에서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삼성전자는 사업 부분에 보면 스마트폰이 있었죠. 그래서 생각보다 스마트폰이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주력이 반도체죠. 반도체는 계속 흔들렸습니다. 세력들이 SK 하이닉스 쪽보다는 다른 부분에서 또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삼성전자 쪽으로 매수세가 몰렸을 수도 있습니다. 단기간에 이렇게 여기서부터 단기간에 SK 하이닉스가 급등을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면 D램 반도체 쪽에 뭔가 좋은 호재가 있지 않을까. 급등하는 모습이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강했습니다. D램 반도체 쪽에 뭔가 좋은 호재가 있구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쪽이 사업 비중이 크지만 100%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에 가깝죠, 반도체가. 그래서 D램 반도체 쪽에 조금 좋은 호재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호재를 세력들은 이미 먼저 입수해 했겠죠. 그래서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린 거고, 단기간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정말 좋은 상승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개인 투자자분들 잘 견뎠어요. 잘 견뎠고, 그런데 12월 4일, 3일, 2일 이렇게 보니까 외국인들이 아주 강하게 끌어올렸습니다. 여기 2구간이죠. 그런데 이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씩 이제 물량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 투자를
길게 하지 않았거나 주식 투자에 경험이 없다면은 여기 이렇게 급등하는 구간에서는 좀 견디기가 힘들겠죠. 단타라든지 단기로 생각하신 분들이 지금 매도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런 이개미 운동, 여기 이 구간에서 6만원대 사신 분들 계속 하락을 하면서 여기까지 샀다면 매수 평단가가 아마 5만원대입니다. 5만원. 근데 지금 7만원이니까 40% 수익입니다. 많으면 많다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투자 기간을 대비해서 또는 뭐 BBIG라든지 다른 주도주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적을 수는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만약에 길게 할 생각이라면 이 40%에서 실현을 하고 나온다면은 좀 아쉬운 부분이 많겠죠. 여기 이 구간에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이런 구간에서 정말 힘든 구간에서 매수를 했는데 여기 이제 조금 상승을 했어요. 급등을 했어요. 수익률을 더 끌어올리지 못하고 매도를 해버려서 수익 실현을 했다.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좀 길게 투자했다면 이런 구간은 사실 여러 번 겪었겠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꼭지도 아니다를 너무 빨리 판단하실 필요가 없어요. 꼭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매매를 서둘다 보면 생선을 구울 때 너무 자주 뒤집다 보면 먹을 게 별로 없어요. 투자를 매매를 서두르실 필요가 없다. 여기 급락하기 이전에 여기 이 구간 삼성전자 주식이 정말 중소형주처럼 빵빵 날아갔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됐죠. 삼성 랠리가 빵빵 날아갔습니다. 떨어질 때도 좀 무섭게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다시 올라오죠. 꼭 그 지점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가격대까지는 올라왔다가 떨어집니다. 여기 이 부분 떨어지는 구간, 전저점 깨는 이 구간이 어깨죠. 소량주, 주도주, 매도의 기회가 있습니다. 물론 매수의 기회도 있습니다. 매수의 기회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에서 흐름을 계속 봐야 되고 주도주의 패턴이라든지 차트를 분석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또 실천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 급등해서 지금 확산 구간에 있다고 해서 너무 매매를 서둘 필요는 없다.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높은 수익률을 보고 주식 투자를 하는데 여기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단기간 급등했는데 던지고 나오면 너무 아깝다. 조건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금액이 뭐 몇 억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40% 수익이면 엄청나겠죠. 장기 투자를, 소액으로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너무 서둘 마라. 매매를 서둘면 먹을 게 별로 없다. 이 부분 강조를 드리고요. 이렇게 왜 상승을 했을까?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또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을까? 그런 부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매스컴에 보도되는 뉴스들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시간 전략을 위해서 네모 박스를 이렇게 해뒀고요. 신고가를 냈다는 얘기고요. 급등했다는 얘기. 왜 올랐느냐? 지금 일부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100%는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 이런 거 없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이기 때문에 일부의 사실일 수는 있습니다. 화웨이가 주문을 좀 하고 있고 아마존 등 대량 주문, 또 중국 모바일 업체 선제적 주문, 공급이 제한된 상황.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줄어들었다. 공급의 불균형, 가격이 올라가겠죠. 왜 공급이 줄어들었느냐? 지금까지 너무 안 좋았잖아요. 반도체가 많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설비 투자라든지 많이 줄었었죠. 예전에 뉴스 보시면. 근데 지금 또 늘었어요. 갑자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오니까 가격이 올라간다. 이미 세력들은 이런 부분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끌어올렸다. 수급 불안, 공급 불안, D램 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D램 현물 가격은 1%대 중반대로 반등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D램 현물 가격이 또 고정거래 가격이죠. 고정거래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 D램 가격은 또 상승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식 계획된 매매가 아니면 추가적인 매수라든지 그런 거 하실 필요 없겠죠. 좋은 뉴스가 나오면 조정이 곧 들어온다는 거 주식 시세의 원리입니다. 그죠? 이런 걸 통해서 또 세력들이 수익을 실현하는 도구로 뉴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도와 공격적인 매수는 지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죠. 추가적으로 더 이 DDR 있죠. DDR, DRAM, DDR은 이런 이렇게
알면 되는 것이고, 예. 시장 조사 기관이죠. 반도체 이제 시장 조사 기관 트렌드포스는 주요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DDR3죠. 원래 주력이 지금 DDR4인데 주요 제품이 DDR4인데 밑에 단계에 있는 D램이네요. DDR3의 공급을 줄이고 있고, 이런 저밀도 D램은 몇몇 대만 메모리 업체만 공급을 하고 있다면서, 반면 이런 D램을 필요로 하는 디지털 셋톱박스의 판매가 전염병 사태로 인해 증가했다고. 의외의 호재입니다. 전염병 이런 사태가 디지털 TV나 셋톱박스의 판매를 증가를 시켰다고 합니다. 활동을 줄이겠으니까. 사람들의 생활 자체를 실내에서 할 수 있도록, 집에서 할 수 있도록 이 고땡땡이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의외의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의외의 호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의외의 호재는 지금뿐만 아니고 예전에 있었죠. 태블릿하고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면서 PC의 사용량이 감소할 거라, 그래서 PC의 교환 주기가 길어질 거라 그렇게 뉴스에 나왔었는데, 유튜브와 같은 이런 동영상 SNS가 상당히 늘어나면서, 그리고 기존에 있는 뭐 페이스북, 이런 네이버 블로그, 이런 PC의 사용량이 더 늘어버렸죠. 동영상 편집도 해야 되고, 스마트폰을 할 줄 알았는데 집에서 다 PC로 사용해버리니까 PC의 교환 주기가 더 줄여버린 거죠. D램 반도체의 경기 사이클이 더 줄어들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좋지 않았던 예상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이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그런 역사가 또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호재들이 삼성전자 주가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미 세력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세계적인 5세대 이동통신 인프라 확충 추세로 이에 필요한 모뎀이나 라우터 같은 네트워킹 장비에 들어가는 저밀도 특수 칩의 수요도 증가했다. 공급이, 그러니까 DDR4보다 DDR3라는 DDR2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지금 주력인 DDR4보다 밑에 있는 단계라서 많이 생산을 안 한다는 거죠. 많이 생산을 안 하는데 이런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공급 불균형이 오면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호재가 생겼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SK 하이닉스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구나. 그렇게 일부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DDR3가 나오고 있는데, DDR3와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판매 증가 3% 이상. 밑에 있는 내용들 보시면, 상에서는 제품 보합세지만 상대적으로 9세대 제품인 DDR3나 DDR2 제품의 가격은 상승한 것을 보인다. 이런 부분 보면 삼성전자가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향했던 이유가 있다는 거죠. 트렌드포스 보고서 봅니다. 반도체와 관련해서 매스컴 뉴스를 만드는 기자분들이 여기 D램 익스체인지라는 이 사이트에서 대부분 자료를 가지고 오죠. 여기서 트렌드포스가 만든 보고서, 올려진 보고서를 제가 직접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기 이런 내용, 신문 기사 내용들과 비슷하고, 맨 밑에 부분에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내용들을 요약하면, D램 가격의 반등은 상용 D램 부분에서 시작된 이전 랠리와는 다르다. 이번에는 중소 고객을 위한 저밀도 특수 D램 제품이 랠리를 주도하고 있다. 트렌드포스는 이러한 독특한 현상이 최소한 1분기, 그러니까 2021년 1분기까지 계속될 거로 예상을 하고,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은 21년 1분기 이후 대규모 구매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는 스페셜티 D램 시장에서 저밀도 제품과 함께 주류 칩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내용을 보면 결국 간단하게 얘기하면 반도체 D램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얘기겠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시장 가격 조절 능력이 상당하다는 게 보여집니다. SK 하이닉스, 삼성이 DDR3 공급을 줄여버리니까 가격이 바로 올라가 버린다는 얘기죠. 하락했다가 이렇게 천천히 우상향을 할 때 참고를 해야 되는 지표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이런 뉴스를 통해서 삼성전자 주식의 주가가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런 사실들도 일부 사실이니까. 그런데 삼성전자
주가를 미리 좀 알 수 있는 인덱스 있죠. 지표가 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죠. 16개 회사를 가지고 미국 동부에 있는 필라델피아 정권거래소에서 뭐 발표하는 반도체 업종 지수인데, 인텔하고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TI, 그리고 AMD, 뭐 마이크론, 모토로라, 이런 6개의 대표적인 반도체 관련주가 포함이 돼 있고, 또 대만의 TSMC 있죠. 포함되어 있는데, 삼성은 메모리 쪽이 강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분명히 비메모리 쪽으로도 점유율을 높이려고 굉장히 지금 투자를 많이 했고요. 반도체가 메모리, 비메모리 합쳐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점유율은 지금 미국 회사들이 55%를 가지고 있거든요. 메모리는 비메모리보다 경기를 좀 많이 타기 때문에 3년에 한 번 아니면 2,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불경기가 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죠. 삼성전자의 차트를 본다면 삼성전자가 2017년도에 고점을 찍고 지금 2020년도니까 3년 쉬었죠. 메모리 반도체에 또 호황도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계속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 그리고 SK하이닉스 주가 역시 참고를 하면 분명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항상 보면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지표, 차트도 봐야 되고 지표도 봐야 되고 또 뭐 뉴스도 살펴봐야 되고 기본적 분석도 다 살펴봐야 되고, 주식 투자를 할 때 보면 꼭 한두 개로 종목을 선택하진 않잖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투자를 하실 때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꼭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최고치 경신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린 거고, 중요성을 알려드린 거고요. 다시 한 번 더 중요성을 강조를 하는 부분입니다. 가운데 있는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가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변동성이 좀 더 크죠. 또 삼성전자도 이렇게 보시면 메모리 업황에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비메모리 회사들이 많이 있는, 대부분 있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다른 두 개 이렇게 메모리 쪽에 강한 회사들보다는 변동성이 좀 적다라는 것, 이 선차트로 확인이 되죠.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변동성이 그리고 선차트로 다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인덱스 지표는 투자하시기 전에, 그리고 조금 힘든 구간이 오면 꼭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풍산도 그렇죠. 원자재 가격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을 원자재 가격을 보지 않고 투자를 하는 것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이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모습도 아직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보유하거나, 또 이런 모습이 또 얼마든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추격 매수하고 싶은 분들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좀 빨리 매도하시는 분들, 여기 이런 구간 나올 거니까 너무 서둘지 마시고, 여기 지금 너무 급등해서 삼성전자를 더 사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구간도 있으니까요, 너무 추격 매수, 내동 매매 하지 않기를 빌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